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QRS를 지나서 점 T에서 그쵸? 요 T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P와 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 3의 1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요 부분, P와 Q 사이니까 요 부분에서 가속도가 3의 2라고 주어졌고요. 빗면의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 요 부분에서는 가속도가 0입니다. 그쵸?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R과 T 사이에서 가속도 크기가 2. 가속도가 다 주어졌네요. R과 T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2의 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때 지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R에서 S까지 여기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도 T로 동일하다. 자, P와 Q 사이, S와 R 사이의 높이차는 H로 같다라고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차가 H로 같다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T는 마찰 구간의 최고점 Q와 높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점은 지금 마찰 구간의 최고점 Q하고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와 S 사이의 높이차, T와 S 사이의 높이차, 요 차이를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걸 좀 색깔로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요 높이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얘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라온 이유는 여기서 마찰 구간을 지났을 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봐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원래는 얼마만큼 못 올라갔냐면 H만큼 못 올라갔어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뭐냐면 mgh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mgh만큼을 얘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 빠진 부분 mgh만큼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마찰 구간에서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마찰 구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 있을 텐데 그만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큼이 바로 요게 MGH가 돼야지만 여기서 MGH만큼은 날려 먹었어야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해져서 얘가 H만큼 더 못 올라갔다. 그쵸?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갈린 부분이 바로 MGH가 날아간 거니까 이 높이도 H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쵸? 예.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 문제도요.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 반 거리 반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수능 개념에서 강조했던 시간 반 거리 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가속도가 3A이고 요 구간에서 가속도가 2A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갖다가 2S라고 하면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3S가 되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빗면 스페셜에서 말씀드린 건데 요 빗면하고 요 빗면을 잘라다가 붙여서 같은 높이인데 붙여서 이제 좀 보기 좋게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렇게 되겠어요. 지금 높이가 HH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놓고 정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에만 H만큼 높이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도착했을 때 얘네들의 속력이 만약에 V라고 하면 VV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지한 상황에서 똑같이 mgH만큼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요거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VV 똑같아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의 빗면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여기 처음 속력 0이었고 나중 속력 V니까 평균 속력 2분의 V.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 속력 0이고 나중 속력 V니까 평균 속력 2분의 V에서 완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이동하는 거리는 짧고 얘가 이동하는 여기는 길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그쵸? 똑같은 평균 속력으로 여기는 짧은 거리를 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작게 걸려요. 여기는 시간이 작게 걸리고, 색깔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얘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고요. 여기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속력은 똑같은데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얘네들의 최종 속력은 똑같이 V가 돼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가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 가서 V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속도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빗면의 기울기가 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가속돼서 똑같은 V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가 작은 겁니다.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로 돌아보게 되면 이 부분의 빗변 성분의 힘을 갖다가 MA 큰 걸로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가서 요거에다가 S, 이제 요 이동거리라는 거를 곱하게 되면 한 일이 돼서 요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m은 똑같은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작은 걸로 또 요만큼 이동해서 이동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것이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값이 주어진 게 요 부분은 3A예요. 요게 3A 큰 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2A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거를 여기를 S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거를 2S로 놓게 되면 요 부분은 3S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길이를 선생님이 아까 2S로 놨죠? 여기는 3S로 놓은 게 바로 그런 근거에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시간반 거리반 문제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선생님 평면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도 요 길이가 똑같은 길인데 여기는 ES, 여기도 ES. 반면에 요거를 펼쳐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펼쳐볼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3S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선 몰라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선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 구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였거든요. t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t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ES라는 거리를 어떤 평균 속력으로 구해서 가서 ES만큼 갔다. t초 동안 가서 하려면 여기 평균 속력을 EV로 잡죠. 그래서 EV 곱하기 t 한 것이 ES 만들어 놓으려고. 그럼 여기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 했으니까 전반전도 EV, 후반전도 EV입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가속도로 했기 때문에 전반전 0, 후반전 2V니까 여긴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V가 되거든요. EV라는 평균 속력으로 t초 동안 가면 ES 갔는데 여긴 V라는 평균 속력으로 얼마만큼 가야 ES 가겠어요? 당연히 ET만큼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 3S라는 거리를 t초만큼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t초 EV라는 이 평균 속력으로 t초가 ES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V라는 평균 속력으로 가야지만 t초 가면 3S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앞뒤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속도. 이 부분은 가속도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2t초 동안 0에서 어떻게 2V까지 증가한 것. 즉 t초 동안에 그러니까 t초 동안에 V가 증가한 걸 갖다가 요때 가속도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3A. 요거를 갖다가 3A라는 가속도로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요쪽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2A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V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3분의 2V가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요때 지금 평균 속력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시간의 중간 시간, 그죠? 이제 시간 반이에요. 여기는 점점 느려질 때니까 한 여기서 중간 시간, 즉 2분의 t초가 되는 순간에 실제 속력은 얼마?
그냥 3V예요. 평균 속력과 같다. 이걸 바로 계산하자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t초일 때 3분의 V가 점점 빠져가는 거니까 2분의 t초일 때는 얼마씩 빠지냐면 3분의 1V씩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중간 시간에서 실제 속도가 3V일 때 요거보다 2분의 t초 앞에서는 3분의 1V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3분의 9니까 3분의 10V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V가 빠져서 2분의 t초 동안 3분의 V가 빠져서 3V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t초 동안 또 3분의 1V가 빠지니까 여기는 3분의 8V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는 정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속력을 보게 되면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8, 그 다음에 0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 구간에서 요 높이 차를 보하는 거니까 요거 그냥 10,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죠. 8, 0이잖아요. 그럼 요거가 10대 8대 0이니까는 그냥 요거를 약분하면 요 부분이 5가 되겠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니까 요게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럼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속력의 제곱에서 이 부분이, 자, 여기다 쓸게요. 이제는 이 부분이 25E,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6E,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E에서 16E까지 9E가 빠지는데 그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mgh, H만큼 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16E가 빠졌을 때 그때 높이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쓰겠습니다. 자, 9E가 빠지는데 H라고 한다면 16E가 빠지는데 높이가 얼마냐? 그럼 요 네모라는 걸 구하는 건데, 네모는 결과적으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요거 나눠주면 되니까 9분의 16H가 되겠죠. 9분의 16H. 예, 그렇게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잘 정리해서 또 이런 비슷한 문제, 특히 시간반, 거리반 문제, 이런 것들, 요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이 빗면을 이용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평균, 중간 시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실제 속력이랑 같은 걸로 가속도 적용해서 실제 속력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다음에도 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